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제패할 무렵 로마에서는 삼두의 일원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세를 넓히고 있었다. 기원전 57년 루카에서 만난 삼두는 기원전 55년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의 집정관 출마와 임기 이후 폼페이우스는 에스파냐, 크라수스는 시리아의 총독으로 떠나기로 합의한다. 기원전 55년 늦가을 크라수스는 일찍 시리아로 떠난다. 다른 삼두에 비해 크라수스는 명성이 부족했다. 대중들에게 인기도 부족했고 경력은 스파르타쿠스의 반납을 진압한 것이 끝이었다. 군사적 업적을 채우기 위해 그는 파르티아 원정 담당자로 출진한다. 크라수스는 군사적 재능이 부족했지만 맏아들 푸블리우스, 폼페이우스의 부관 옥타비아누스, 카시우스 등 부사관의 나라 로마답게 그의 부관들을 훌륭했다. 기원전 55년 11월 말 브린디시, 그리스, 소아시아를 거쳐 시리아로 들어간 크라수스는 3만 8천 명의 8개 군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크라수스의 첫 일정은 예루살렘 신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일대의 신전에서 보물을 약탈하는 것이었다. 현지인들의 조력을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이후 그는 기원전 54년 바로 파르티아를 공격한다. 크라수스는 메소포타미아의 사막지대를 가로질러 티그리스 강을 통해 셀레우키아로 가는 길을 따른다. 3만 명의 중보병, 경보병 4천, 기병 4천 약 4만의 병력이 그를 따랐다. 당시 파르티아 왕국은 서쪽은 로마와의 분쟁이 일어나는 시리아 사막과 유프라테스 강, 북쪽은 아르메니아 왕국과 접하였고 남쪽은 페르시아만, 동쪽은 아프가니스탄까지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한 상태였다. 이들은 동방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고 페르시아 문명의 후계자를 자청했다. 주 병력은 중무장 기병, 기원전 57년 프라테스 3세가 암살된 이후 오로데스가 왕위를 차지했다. 로마가 침입하자 오로데스 왕은 파르티아 군대를 대부분 이끌고 아르메니아로 쳐들어간다. 파르티아의 장군 수레나스의 경기병 1만 명이 크라수스의 4만 군대를 막는 상황이었다. 크라수스의 군대는 중동의 5월에 사막을 행군했다. 양군은 안티오키아에서 300km 부근에서 만났다. 로마군은 좌익에는 카시우스의 기병 2천, 중앙에는 옥타비아누스의 보병, 우익에는 아들 푸블리우스의 기병 2,000기의 진영을 구성했다. 상대의 중기병을 상대하기 위한 정사각형 진영이었다. 그러나 수레나스의 파르티아군은 경기병이었다. 게다가 그들의 활은 로마군 활의 사거리의 3배인 150m에 달했다. 이들의 진영에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들은 돌격한 우익의 기병 2,000기를 몰살시키고 아들 푸블리우스를 살해하고 기동전을 통해 로마군을 유린한다. 이에 로마군은 카레로 후퇴하나 이후 옥타비우스는 5천의 병력을 이끌고 시나카로, 카시우스는 안티오키아로 도망친다. 크라수스 또한 시나카로 도주하지만 기원전 53년 6월 시나카에 다다르지 못하고 61세로 사망한다. 크라수스의 4만의 병사 중 3만이 포로로 잡히거나 사망했다. 이로써 로마는 아르메니아 왕국을 포함한 오리엔트 지역의 지배권을 대다수 상실한다. 크라수스의 사망으로 삼두의 균형이 깨졌다.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는 기원전 54년 폼페이우스와 결혼한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가 사망하며 연이 끝난다. 당시 로마는 원로원파와 민중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원로원과 카이사르는 기원전 52년 폼페이우스를 단독 집정관에 임명한다. 이후 키케로를 중심으로 한 원로원파는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여 카이사르를 견제한다. 카이사르는 집정관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총독이었고 로마의 법률상 집정관은 로마 시내 카피톨리노 언덕에 있는 국가공문서관에 직접 후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원전 48년 집정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카이사르는 개선식을 일찍 끝내야 했다. 전직 집정관으로 속주 총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수도의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법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대를 해체한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오자마자 고소당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 카이사르는 군대 운용에 있어 원로원의 재가를 받지 않았고 자의로 새 군단을 편성했으며 갈리아를 그의 클리엔테스에 집어넣었고 뇌물을 상당수 받은 등 죄목이 상당했다. 기원전 49년 원로원파는 2명의 집정관을 모두 차지했고 카이사르의 후임자를 빠르게 결정하여 그를 속주 총독에서 내쫓으려 하였다. 그러나 원로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10개 군단을 유지했으며 호민관 쿠리오를 섭외하여 거부권을 발동하여 기원전 50년을 넘긴다. 카이사르는 민중파의 수장이었기에 호민관의 카이사르파가 당선되는 것은 당연했다. 두 파벌의 대치는 계속되었다. 기원전 50년 12월 2일 집정관 마르켈루스가 돌연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의 10개 군단이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남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거짓 정보였으나 이 내용이 카이사르에게 도착하기 전 마르켈루스는 폼페이우스에게 달려가 로마의 군사 지도권을 맡긴다. 상황을 보고받은 카이사르도 두 개 군단을 북이탈리아로 이동시킨다. 12월 10일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군단을 해체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간주하겠다고 명령한다. 두 파벌의 대치는 점점 더 길어졌다. 기원전 49년 1월 7일 원로원과 집정관 마르켈루스는 카이사르의 귀국, 집정관 이프고 등록을 할 것을 결의하고 원로원 최종 권고를 제출한다. 이는 호민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루비콘 강은 속주와 본국의 상징적인 경계였다. 소식을 들은 카이사르는 정예병 제13군단을 이끌고 기원전 49년 1월 12일 루비콘 강을 건넌다. 나아가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